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간관계, 돈, 건강.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그 굴레의 이유가 전생의 업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수십 년을 짓눌러온 카르마의 코드를 해독하고 끊는 방법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보, 카르마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교에서 온 개념이지만 사실 동양 철학 전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짓는 모든 행위, 생각, 말 하나하나가 다음 생에 영향을 준다는 사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번 생에서 겪는 고난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전생에서 내가 한 행동, 남에게 준 상처, 완수하지 못한 숙제들이 이번 생에 또 나타나는 겁니다. 학교에서 숙제를 안 했으면 다음 날 또 해야 하듯이요. 놀라운 건 우리 선조들이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주팔자라는 도구로요. 사주는 단순히 운세를 보는 도구가 아닙니다. 태어난 연, 월, 일, 시각이 만들어내는 8글자 안에 이번 생에 풀어야 할 카르마 코드가 숨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주와 카르마는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사주의 8글자를 팔자라고 합니다. 이 팔자 안에는 이번 생에 당신이 경험하게 될 패턴들이 담겨 있어요. 반복되는 이별, 끊이지 않는 금전 문제, 풀리지 않는 부모님과의 갈등, 이런 패턴들이 사주에 드러납니다. 피할 수 없는 것들이죠.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것을 업살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생에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제들이거든요. 하지만 피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관점을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카르마는 형벌이 아닙니다. 학습 과정이에요. 내가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라는 신호거든요. 그 관점이 바뀌는 순간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카르마가 작용하고 있다는 징후는 무엇일까요? 첫째, 같은 유형의 사람이 계속 나타납니다. 연애할 때마다 비슷한 패턴으로 상처받고 직장을 옮겨도 비슷한 상사를 만나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내 에너지가 그런 상황을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둘째, 특정 분야에서 유난히 힘듭니다. 돈은 벌면 나가고 건강은 챙기면 또 무너지고 남들은 잘 되는 게 나만 안 되는 느낌이요. 이럴 때 카르마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특별한 이유 없이 죄책감이나 무거운 부담감을 느끼죠. 내가 뭔가를 갚아야 한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빚진 것 같은 감각, 이게 바로 전생의 기억이 무의식에 남아있는 증거일 수 있어요. 넷째, 꿈에서 낯선 시대나 낯선 장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그 꿈에서 강렬한 감정을 느낀다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주로 나의 카르마 코드를 읽는 방법이에요. 사주에서 카르마를 보는 핵심은 일주입니다. 일주는 태어난 날의 천간과 지지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번 생의 핵심 과제를 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경금 일주라면 이번 생에 유연성과 관용을 배워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겁니다. 사주에서 가장 약한 오행이 바로 이번 생의 카르마 포인트입니다. 목화토금수 중 내 사주에 가장 부족한 기운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게 이번 생에 보완하고 배워야 할 핵심 과제랍니다. 화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용기와 자기 표현을 배워야 합니다. 수 기운이 부족하면 지혜와 유연성이 과제죠. 목 기운이 없다면 성장과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숙제입니다. 이 과제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 카르마를 푸는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론입니다. 카르마를 끊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패턴 인식입니다. 카르마를 끊으려면 먼저 무엇이 반복되는지 봐야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표면만 보면 안 됩니다. 표면 아래 흐르는 패턴을 봐야 합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보세요. 지금까지 반복된 문제들을 써보세요. 인간관계에서 어떤 패턴이 반복됐나요? 돈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계속됐나요? 건강은요? 이렇게 써놓고 보면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공통점이 바로 당신의 카르마 코드입니다.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것이에요. 도망칠수록 더 강하게 쫓아오거든요. 이건 수십 년간 사주 상담을 해온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어렵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 쉽지 않죠. 하지만 이것을 못하면 카르마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분노와 원한이 내 몸과 마음에 저장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만성 통증, 심혈관 질환, 우울증 발병률이 높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 원한이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용서하냐고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고 말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도 자신만의 카르마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나는 이제 놓아주겠습니다.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반복할수록 진심이 됩니다. 세 번째는 덕을 쌓는 것입니다. 카르마는 빚과 같습니다. 전생의 진 빚을 이번 생에 갚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로운 선업을 쌓으면 빚을 갚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지나가는 이웃에게 인사하기, 힘든 사람의 말 들어주기, 음식 나누기. 이런 작은 행위들이 쌓여 카르마의 무게를 가볍게 합니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내가 전생에서 문제가 됐을 것 같은 분야에서 선업을 쌓는 게 효과적입니다. 돈 문제가 반복된다면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인간관계가 힘들다면 남의 말을 더 깊이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이게 핵심인데요. 네 번째 방법은 조상과의 화해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에서 조상의 기운이 자손에게 이어진다는 믿음이 있죠.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에피제네틱스라는 과학 분야에서 실제로 증명된 개념이 있거든요. 부모 세대의 트라우마가 자녀의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대물림되는 카르마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 셈입니다. 조상을 위한 작은 의뢰를 해보세요. 제사가 부담스럽다면 명절에 조용히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드려보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조상님들이 살면서 겪었을 고단함에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달라지더라고요. 실제로 이것을 실천한 많은 분들이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사주 오행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내 사주에 부족한 오행이 있다면 그 기운을 보충하는 활동을 해보세요. 목 기운이 부족하다면 초록색 계열 옷을 입거나 식물을 키워보세요. 화 기운이 필요하다면 촛불을 켜거나 붉은색 소품을 활용하세요. 토 기운이 필요하다면 황토 흙이 있는 곳에서 걷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금 기운이 부족하다면 흰색 계열과 정갈한 공간 정리가 효과적이에요. 수 기운이 필요하다면 물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명상을 깊이 해보세요. 이렇게 일상에서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카르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는 현재에 충실히 사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방법이에요. 전생 얘기를 하다 보면 과거에 빠져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카르마는 현재 순간의 선택으로 바뀌거든요. 지금 이 순간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카르마를 바꾸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나다운 삶을 살았는가?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는가? 오늘 나는 내 감정에 솔직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습관이 되면 삶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인 명상과 내면 탐색입니다. 카르마는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의식으로 끌어올려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깊은 명상 상태에서 내면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이 문제를 반복하는가? 이 상황이 나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답이 옵니다. 직관으로, 꿈으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으로요. 그 답이 당신의 카르마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여덟 번째, 혼자 하기 어려울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좋은 사주 명리 전문가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의 과제를 함께 찾아주는 안내자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이 있어요. 겁을 주거나 거액을 요구하는 역술이는 피하세요. 진정한 전문가는 당신에게 방향과 힘을 주는 말을 합니다. 좋은 상담을 받으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 사주에서 반복되는 과제가 무엇인가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을 때 좋은 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모든 방법의 근본이 되는 마인드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르마를 끊는 모든 방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경험을 선택했다는 것을요. 처음엔 납득이 안 되실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선택하겠냐고 하시겠죠. 하지만 영혼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이번 생에 배울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고 태어납니다. 그 선택에는 깊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겪는 모든 고난이 사실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는 관점. 이게 바뀌는 순간 삶이 달라집니다. 피해자에서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생의 업보는 형벌이 아닙니다. 이번 생에 완성해야 할 과제입니다. 사주팔자는 그 과제의 코드를 담고 있고요. 오늘 알려드린 8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패턴 인식, 용서 실천, 덕을 쌓기, 조상과의 화해, 사주 오행 보충, 현재에 충실히 살기, 명상을 통한 내면 탐색,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받기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가장 쉬운 것 하나만 골라보세요. 오늘 밤 자기 전에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 한 명을 마음속으로 용서해보세요. 딱 그것 하나만요. 카르마는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의 선택이 쌓여 전생의 굴레를 벗겨냅니다. 당신의 카르마 탈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